네, 2025년 10월 15일 금융 스터디고요. 네, 이제 그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그 정보기하 관련해서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여러 예시, 가령 뭐 중기분포의 공간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사망분포가 되어 있는 심플렉스라든지 이제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좀 각자 계산한 바를 나누어 보고 거기에서 좀 다 같이 더 나아갈 부분이 있으면 좀 나아가고 그런 식으로 한번 스터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제가 좀 접근했던 식으로 확인 좀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네, 잘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그 접근을 했던 방식은 전 사실 그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정보기하라는 게 크게 보면 그 통계적인 대상을 기하적인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근데 저는 약간 통계적인 맥락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서 우선 그 피셜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통계학에서 어떻게 쓰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직관을 얻으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기하적으로 어떻게 볼까를 좀 그런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음, 그래서 약간 발표 좀 너무 약간 다 하지 말고 간단하게 해보면 우선 그 일단 그 X라는 확률 변수가 F라는 PDF를 따른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스코어 펑션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 로그라이크리후드를 이제 파라미터로 미분을 한 그런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기서 그 기본적으로 파라미터가 한 개인 세팅에서 먼저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통계학에서 피셔 인포메이션은 스코어 펑션의 분산으로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그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기하적은 아니고, 좀 뭔가 직관적인 설명이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필수 인포메이션이라는 거는 인포메이션이라는 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라미터 내진 추정량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냐에 대한 척도가 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세팅이 기본적으로 그 로그라이크 디오드 펑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약간 그 참모수인 그 세타 스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세타 스타로부터 뭐 x1부터 x3까지의 어떤 그 데이터들이 형성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여기 그 있는 건 그 로그 라이크리후드 펑션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X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그 세타가 됩니다. 해서 그 세타가 주어졌을 때 이 세타의 로가리크유드가 얼마냐 하는 것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그 세타 스타였을 때 이제 기울기가 있을 텐데, 이제 이 기울기가 저희가 앞서 봤던 스코어 펑션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 기울기가 된데, 만약에 좀 어떤 데이터 포인트에서는 그 기울기가 0일 수도 있고, 뭐 기울기가 좀 음일 수도 있고 양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모수만 정해져 있지 랜덤으로 형성이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 만약에 이제 이 로그라이크 유도 펑션이
만약에 되게 여기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제 그 뾰족하게 돼 있다고 했을 때는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슬로프가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급격하게 내려갈 것이고 만약에 완만하다면 좀 되게 이런 식으로 좀 별로 그 크게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만약에 그 만약에 이 스코어 펑션의 베리언스가 크다고 하면 이 그 조금 더 이 모양이 뾰족한 것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 반대로 이제 스코어 펑션의 베리언스가 낮으면 그만큼 이제 좀 덜 뾰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음, 그리고 이게 뾰족하다는 거는 이제 참모수가 에서 멀어질 때에는 로그라이크리후드가 확 낮다가 참모수에 가까워지면 로그라이크리후드가 확 높아지는 이제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요런 해서 약간 이런 해서 만약에 그 로그라이크리후드의 이제 파라미터 미분한 이제 스코어 펑션의 베리언스가 크다는 것은 이제 세타 근처에서 로그 라이크리후드가 빠르게 증가한다. 그리고 이제 세타가 분포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다르게 보면 요거는 이제 따지고 보면 이제 이거를 그 로그 라이크리후드의 약간 공률로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조금 더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2차 미분값이 클 것이고요. 요건 이제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 2차 미분값이 작을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즉 이거 그 2차 미분값의 기대값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인 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호환이 되는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피셔 인포메이션은 그 로그라이크리후드의 어떤 곡률과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파라미터가 하나인 세팅에서 좀 되게 직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자세한 계산은 여기 페이지에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스코어 펑션의 그 기울기를 보시면 좀 이거 실제 x1, x2, x3가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플러스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데 뭔가 평균 내면 0일 것 같잖아요. 네, 음, 실제로 그 계산을 해보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계산 마찬가지로 계산했을 때 요거의 베리언스가 네, 요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그 라이크리후드의 2차 미분값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구나. 그래서 네. 그래서 아마 통계학과에서 하는 수리 통계학에서는 한 이 정도도 네? 잘 안 보는 걸로 네, 알고 있고요. 근데 네, 어쨌든 파라미터 두 개인 거는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보는 맥락은 이제 기본적으로 정기분포 많이 보는데 정기분포는 아시다시피 파라미터가 두 개고 그래가지고 많이 좀 복잡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두 개인 케이스도 잠깐 소개를 하면요. 이제 이게 이제 저희가 봐야 하는 세팅이죠. 네, 이제 파라미터가 평균이랑 분산이 있을 때. 그럼 이제 뭐 로그라이크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스코어 펑션이 아까는 그냥 그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거였는데, 이제 파라미터가 두 개니까 세타에 대해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는 모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의 평균이 0벡터라는 거는 아까랑 그 증명이 똑같고요. 아까랑 계산이 똑같고, 네, 그다음에 피처 인포메이션은 요거의 베리언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변수가 두 개니까 네, 코베리언스로 이렇게 해서 행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공분산 행렬인데 요거 계산도 사실 그 앞에랑 다 똑같아가지고 똑같이 해서 2차 미분값에 마이너스 붙은 거에 기대값 이렇게 나와가지고 네, E의 해시 네, 그래서 로그라이크 대 해시 안에 마이너스 붙은 게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기 이 슬라이드에서는 그냥 앞에서 했던 거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계산을 똑같이 해보자 한 거였고요. 그래서 뭐 그냥 계산입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 넣었더니 요게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좀 익숙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셔 인포메이션 메이트릭스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그 내장에 통해서 했던 거는 사실 정보기하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게 그냥 그 통계학에서 나온 그거라 가지고 약간 그 통계학 굳이 약간 정보기하 맥락 없이도 뭔가 이게 나오고 이게 해시안이라는 건 알겠는데 근데 사실 또 해시안 하면 그뭐 미적분학 할 때 뭐 뭐지 그 뭐 첫 번, 뭐 1이 양수고 뭐 행렬식이 양수면 뭐 양정보가 돼가지고
음, 거기에서 뭐 극소화된다 뭐 이런 하는 것처럼 뭔가 기하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정보 기하가 아니라 그냥 통계학까지만 가도 뭔가 기하적인 그런 게 있을 것만 같다 하는 감상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사실 그걸 있는 작업까지는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 통계학에서는 피셜 인포메이션이고 이제 그 네, 파라미터 두 개 된 피셜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궁금증이 드는 게 왜 이게 피셜 인포메이션 매트릭이 되냐 하는 그런 좀 궁금증이 있었고요. 해서 그 이거 정승민 선생님께서 계산하신 거랑 아마 같은 계산일 텐데 네, 그래서 그 한번 해보자 해서 기본적으로 파라미터 스페이스가 있었고 거기에서 네 라이클리후드가 나오고 로그시어스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나오고 요걸 이제 저희가 평면으로 보고 그 평면에서 저평면을 잡아서 네 뭐 그 매트릭을 계산하고 공률을 계산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가장 간단하게 뭐 네 R 그래서 그 상반평면 R 곱하기 R 플러스에서 R3로 가는 네, 그런 거에서 인베딩해서 네, 뭐 똑같이 저평면이고 계산하고 이거 EFG 계산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사실 그거 너무 복잡해가지고 정교화했고요. 네. 정교화했을 때 이게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게 굳이 따지자면 리마니아 매트릭이 될 텐데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일단 궁금증이 왜 여기 1 플러스가 나오면 안 되는데 왜 음, 나오느냐 하는 거랑 이게 Z 내지는 X가 랜덤 변수인데 이거를 왜 이거를 이제 가만히 두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를 좀 고민이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일단 평균 기대값 취하는 거는 이제 뭐 대략 한 데이터 포인트에 대한 게 아니라 약간 데이터 포인트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는 것이고 또 약간 데이터 포인트를 계속 모으다 보면 이게 점근적으로는 결국엔 기대값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뭐 기대값을 취한다고 치자 해서 이제 1 플러스 모양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이 1 플러스라는 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이거 인베딩을 결국에는 R2에서 있었던 거니까 이게 이제 R2에 있는 그 R2에서의 리마니안 매트릭이라 할 수 있는 I랑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아까 찾았던 그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이제 여기서는 리마니안 매트릭이 돼서 요거의 합으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가우시안 커브처 계산해도 뭐 그 저희가 보려는 상수로 안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이런 식으로 뭔가 세팅을 하면 저거 이 밑에 있는 바닥에 대한 그 리마니아 매트릭이 더해지는구나. 해서 아 이건 아닌데 해서 좀 내재적인 거를 어떻게 봐야 하나 하는 데 고민을 가지고 더 해보려고 하다가 더 못하고 네, 우선 계산은 여기까지 했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약간 이게 확실히 내재적, 외재적 기하 이쪽 때문에 계속 뭔가 헷갈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저도. 음, 네, 그쵸. 이게 그 채널진님께서 코멘트 주신 것처럼 그 R3 여기 R2에서 R3로 간다고 한 순간부터 R3라는 곳에 있는 내적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다 프로덕트로 요거를 계산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모양이 나온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적도 어떻게 보면 그 결국 그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네,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것도 약간 잠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저도 그 이동수님이 한 계산과 이제 비슷한 것들을 해봤고요. 피셔 인포메이션 뭐
구하는 것들이나 이제 했었는데 이제 방금 그 이제 이동 선생님이 하신 계산이랑 이제 똑같은 거죠. 원래 있는 어떤 이 R2 위에서 저게 R2는 아니지만은 이제 어떤 공면이 이렇게 있었을 때에 이제 이 계산을 이제 해본 거였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그래프를 상상해서 그리자면은 뭔가 이제 이런 느낌으로 뭔가 그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방금 했었을 때 저도 이제 신기하게 나오는 게 이제 1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디스코드에 코멘트 주신 것처럼 이제 아 바닥에 이제 기하학이 이제 들어간 거 같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고. 음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든 거는 이제 구도 그러면은 이렇게 공면 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이제 바닥이 이렇게 있고 공 반구를 이렇게 위에서 상상하게 되면은 얘도 1이 이렇게 해서 나올까? 약간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본 거였고요. 가우시안 커베이처는 그냥 나온 거 확인한 거여서 뭐 그냥 정말로 나온다 뭐 이 정도였고 어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제 R3 위에서 이제 공면을 잡아서 계산한 게 외제적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면은 R3 위에서 저희가 이렇게 뮤와 뭐였죠? 세타와 이제 P로 계산한 얘는 왜 내재적인 매트릭이 나오냐라는 게 사실 좀 개인적인 의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가 어디서 실수를 했지를 좀 보기 위해서 이제 반구 위에서 좀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1로 두고 여기를 이제 x, y라고 둔 다음에 이제 여기 반구에서 이렇게 뭔가 탄젠트 플레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계산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공면 위에서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RX 바랑 RY 바 이렇게 그 벡터를 만들어 저 벡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똑같이 하면은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면은 뭔가 방금 봤던 것처럼 아까 이동 선생님 계산하신 것처럼 뭔가 이상해요. 이상한 형태가 나오는데 이거를 보면서 이제 생각이 든 거는 일단 여기가 있으니까 나는 제가 느끼기에는 각이 존재한다라고 봤거든요. 이제 x, y가 직교하지 않는다? 저희 수직이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제 한 옆에서 이렇게 봤었을 때 이렇게 탄젠트 플레인을 만들게 되면은 뭐 이제 x축과 이제 평행한 방향으로 이렇게 찍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z축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각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높이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각이 생기게 될 테니까 얘가 직각은 아니게 될 테니까 그래서 각이 생기는 게 맞긴 맞구나. 근데 그러면은 이런 데서 이제 제가 탄젠트 플레인을 만들거나 이런 데서 이제 좀 이상하지만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x 평면과 평행하게 만들면은 이제 각이 나오지 않겠다 이런 직교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에서 만약에 탄젠트 플레인을 그리게 된다고 생각하면은 x가 이만큼 움직이면은 여기에서도 이만큼 움직이고 y가 움직이면은 y에서도 이만큼 움직이 되니까 여기 각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실제로 이제 0,0에서 이제 탄젠트 플레인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0,0,1을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해서 이제 매트릭을 만들며 주면은 정말로 이제 g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x의 길이도 보존이 되고 y의 길이도 보존이 되고 두 개가 직교한다라는 이제 직관과 이제 맞는 수치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좀 비스듬하게 옆에서 잡아볼까?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옆에서 이렇게 잡으면은 제가 옆에서 잡는데 대신에 좀 그 이 이거 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았다고 생각하면은 X 방향으로는 이 길이가 변하면 안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X 방향은 여전히 1이 이렇게 나오고 이제 X와 Y는 여전히 직교를 할 것 같고 이렇게 따라간다고 생각하면 여기는 여전히 직교할 것 같고 Y만 좀 더 길어지거나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한번 잡았어요. 그래서 방금 말한 것처럼 이 Y축에서 이제 0,2분의 1에서 탄젠트 플레인을 잡게 되면은 이제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이런 평면이 있는 거니까 이제 여기가 60도고 30도니까 30도겠죠. 그래서 X 방향으로는 이렇게 가는 걸로는 불변하고 Y가 이만큼 움직이면은 는 실제로는 이만큼 움직이게 되니까 이 길이만큼이 이제 이 길이가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제 0,2분의 1을 넣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직교를 하게 되고 X축의 길이는 여전히 X가 움직일 때 값은 안 변하고 크기는 안 변하고 Y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1 제곱 더하기 2 루트 3분의 1의 제곱하고 루트 이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를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이렇게 제곱 씌워서 2분의 1만큼이 움직이면은 루트 3분의 1이 움직이고 이거를 양쪽에 제곱하게 되면은 4분의 1과 뭐 3분의 1 이렇게 돼서 3분의 4배만큼 이제 증가를 하는구나. 이런 직관을 잡는 게 실제로도 리만 매트릭으로도 이제 나온다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이제 길이를 담당하고 여기가 이제 각을 담당하는 게 이 리만 매트릭이 의미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내적을 통해서 길이를 만들어낸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좀 감을 잡았었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저희 처음 의문은 이거였잖아요. 이 1이 그러면은 왜 붙어서 나오냐? 약간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매개 변수에 의존해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은 외제적으로 잡아서 그런 건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외제적으로 잡아서 내가 x, y 평면에 일부러 올려놨기 때문에 저게 발생한 거였다면은, 어, 이제 이렇게 세타와 피로 표현했을 때는 어 이게 뭐 사라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x와 y를 이렇게 저희가 파라메트라이징 했던 대로 두고 이제 그러면은 dx만큼 움직였다는 거를 이제 파이와 p로 표현해서 이렇게 자코비안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보게 되면은 일종의 뭔가 체인지 오브 베이시스기도 하고 변수 변환이기도 하고 뭐 그런 걸로 해서 이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계산한 이제 리만 매트릭은 사실 이런 꼴인 거잖아요. 이렇게 트랜스포즈 돼 있고 이제 위에서 gx와 y에 대해서 파라메트리징 했을 때 이렇게 있고 음, 그래서 얘를 이제 그러면은 g 세타와 p에 대해서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d 세타 d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앞에서 이제 얘 자코비안 구해서 이제 얘로 변환시킬 수 있고 얘로 변환시킬 수 있으니까 여기만 이제 구해주면 되겠다 이런 계산이 좀 서서 실제로 해본 거고요. 그래서 방금 말했던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에서 dx, dy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타와 p를 통해서 이제 표현 가능하고 여기에다 트랜스포즈 씌우면은 여기도 트랜스포즈 붙고 자리 바뀌고 트랜스포즈 붙이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고 어 오른쪽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냥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는 x와 y로 표현한 이 리만 매트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넣어서 계산을 하나하나 다 해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G11, G12 이 행렬들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다 구해보니까
G11 같은 경우는 사인 제곱 세타가 나오고 G12 같은 경우는 0이 나오고 G22 같은 경우는 1이 나와서 결국에는 제가 D파이, D세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 기존에는 순서가 보통 반대였던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11 붙는 게 결국에는 파라미터에 의존해서 붙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이제 세타로 표현하든 세타와 피로 이용해서 표현하든 x, y로 표현하든 리만 메트릭은 불변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몸소 확인한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해봤던 거는 그 이제 KL 다이버전스의 이제 해시안 매트릭스가 이제 피쉬 인포메이션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해봤는데 그래서 이제 KL 다이버전스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Q와 P가 이렇게 슬롯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 Q가 이렇게 QX 하고 로그 QX P 분의 PX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히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를 좀 교묘하게 바꿔서 보면은 이제 Q도 이제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제 결국에는 확률 변수 Q에 대해서 이제 로그 QX 로그 그 뭐지 PX 이렇게 나오고 좀 더 써보면은 이렇게도 적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확률 분포 두 이제 스코어 펑션은 아니고 로그 라이클리후드 펑션의 평균의 이제 뭐 차이를 본 느낌? 이제 뭐 그런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싶은 거는 정규 분포에서 그런 거였으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 KL 다이버전스가 두 확률 분포의 거리 같은 것들을 이제 재는 거란 말이죠. 얘네들이 이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이제 P에서 이제 Q로 간다고 가는 KL 다이버전스를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를 이제 뮤1, 시그마1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뮤2, 시그마2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KL 다이버전스 계산을 해봤고요. 열심히 쭉쭉쭉쭉 해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식을 얻게 됐습니다. 뭔가 직관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뮤1, 뮤2의 이제 차이의 제곱만큼 이제 그러니까 평균이 차이가 나면은 그거의 제곱에다가 시그마 1으로 이제 그 정규화를 시켜준 만큼의 거리가 발생을 하고요. 또 분산이 다른 거는 뭐 이렇게 이제 거리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뮤1이랑 시그마 1에서 미분해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왜 이제 뮤1 그 시그마 1에 대해서만 미분을 하냐면 그 이 시그마 2를 시그마 1 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미분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평면을 보겠다는 거는 이 근방에서만 이제 관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Q를 이 볼 안에다가 이제 가까이 옮기면은 그 거리가 만들어내는 거를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뮤1 이제 뮤2는 이제 사실 바뀌는 값이고 그래서 뮤1이랑 시그마 1을 이제 편미분해서 하고 뭐 해시안까지 구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때 뮤2와 시그마 2를 뮤1이랑 시그마 1 주변에 가까이 보내면은 여기 이런 부분이 다 날아가고 여기도 시그마 1처럼 해석할 수 있고 여기도 시그마 1처럼 해석할 수 있고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official information이랑 똑같이 정말로 나온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면은 사실 여기에서 받는 게 좀 더 약간 내재적이다라는 거를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둘 사이의 거리처럼 뭔가를 정의한 것 뿐인데, 둘 사이의 거리, 거리를 규정을 하면은 또 그거에 대해서 평면을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여기에서 좀 그 디스코드에다 적진 않았는데 좀 사고의 전환이 일어난 게, 이때까지는 어떤 공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이제 미분을 해서 접 탄젠트 플레인을 얻어낸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 탄젠트 플레인에서 이 내적을 관찰함으로써 이 리만 매트릭이 나온다. 근데 이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반대로 내가 특정 점에서 그 어디로 가야 되는지 주변에 있는 모든 주변의 이 볼에 대해서 각 점에 대한 거리를 규정을 해주면은 이제 그 평면이 또 규정이 되지 않겠냐 음, 라는 이제 생각을 좀 그 볼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그 논문, 포트폴리오 논문에서 좀 보고 있는 형태랑도 다이버전스여서 그런지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아마 L1 다이버전스와 형태가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계산한 거는 보니까 계산을 교수님이 주신 거 보니까 잘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소개만 하면은 좀 그림을 그래 잘 그린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사망분포의 이제 모수 공간을 이제 셋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R3에서 이런 평면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심플렉스를.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거리가 그 격자가 정해지는 것 같습니다. 좌표가. 여기 있으면은 뭐 1, 0, 0, 여기 있으면은 2분의 1, 2분의 1, 뭐 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변환을 시켜줘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로 만든다는 거였고요. 실제 이제 교수님이 레퍼런스로 주신 어시스턴틱 어쩌고 저쩌고 그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이 D가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방향도 함수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그럼 베타가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ZI에 대해서 이제 이걸로 내적을 지켜봤을 때 이제 결론은 인포메이션 지오메트리 여기가 아마 피셔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온다고 했는데 음, 이제 정말로 나오는지는 좀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건 뭐였냐면 논문에서 나온 풀이 과정 따라간 건데 이제 dbzi에서 zi를 2루트 pi로 바꾸고 얘가 이제 미분처럼 생각을 하면은 이제 2에다가 2분의 1에다가 루트 pi 되고 약간 속미분처럼 얘는 이제 계속 남아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곱했으니까 얘네들은 지워지고 앞에 있는 pi 나가고 얘는 이제 여전히 남아있고 음, 그다음에 뭐 pi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1로 쓰고 이제 여기 안에다가 pi를 넣어주려면은 얘가 두 개가 필요하니까 이제 pi 제곱이 되고 여기도 그러면은 다시 여기는 곱해줘야겠죠.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 그래서 여기가 그 미분이면은 얘네를 통째로 보면은 이제 db 로그 pi를 미분하면은 얘가 나오지 않을까. 안에 있는 거 겉에 있는 거 미분하면은 pi 분의 1이고 속미분하면은 pi니까 그래서 이제 반대로 돌린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아마 논문에 나온
그거였던 것 같거든요. 딱 있네요. 음, 비교해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만 적혀 있어가지고 그 각 계산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본 거였어. 그래서 여기랑 이렇게 매칭이 되고 어 여기까지를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한 줄 추가했던 거였고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또 DBPI가 갑자기 이렇게 로그로 나와가지고 뭐지 이거는? 하면서 이제 적었던 게 여기까지 해석이었고요. 근데 갑자기 얘가 피처 인포메이션 된대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여기는 뭔가 스칼라 비스무리한 거? 잘 쳐봤자 일단 제곱이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매트릭스가 된다고? 하면서 이제 좀 뭐야 싶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피처 인포메이션을 계산을 해봤는데 일단 사망분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원래는 이런 식으로 어떻게 적어야 될까? 어, P 이거는 1, 2, 3밖에 없다고 하면은 P1 I는 1, 뭐 이렇게 위에는 인디케이터 펑션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이렇게 적히는데 로그를 씌워주면은 이제 다 내려오고 덧셈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실제로 이 P3 같은 경우는 1-P1, P2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1 아니면 2 아니면 3 나오는데 어 1도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은 둘 다 0이면은 얘가 이제 1인 거를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어줬고요. 그래서 미분을 스코어 펑션을 만들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PI로 미분했으면 여기는 P1으로 미분했으면 다 사라지니까 그래서 I로 미분한 게 남아있고 뭐 이렇게 있겠구나. 음. 그리고 여기도 그리고 이제 두 개 이제 피셔멘트 인포메이션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개를 곱해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어차피 I랑 J랑 다르게 되면은 하나가 0이어가지고 나머지는 다 빵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피셔 인포메이션을 구하고 여기에다 1을 하게 되면은 이제 IX는 1에 이제 1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얘가 PX는 1이랑 똑같아서 왜냐면 1이 나왔을 때만 이제 그 1 곱하기 PX는 1 하고 나머지는 0 뭐 이런 식으로 적히니까 실제로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나와서 결국에는 이제 얘가 각자가 P1, P2, P3가 돼서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제가 실수를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파라미터가 3개가 아니라 사실 P3가 P1이랑 P2로 표현이 되니까 어 네네. 실제로는 2개만 계산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거는 실수를 했더라고요. 그 교수님 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어 이런 식 어, 다들 있을 것 같은데 피처 인포메이션이 뭐 어차피 그 리만 매트릭을 피셔 인포메이션으로 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는 나오게 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형태만 보면은 얘가 이제 다 모든 자리에 더해진 형태인 것 같은데 음, 이 네 개. 근데 뭐 그렇겠죠. 이게 또 P1, P2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좀 보면서 아, 실수했구나 이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 그래서 왜 이를 붙여서 구를 만들었는지를 해봤어야 됐는데, 그러면은 왼쪽을 사실 봐야, 왼쪽이랑 오른쪽을 같은 걸 봐야 이제 이가 붙이는 게 의미가 있구나라는 걸 알 텐데, 왼쪽이 뭔지 모르니까 이제 이것만 있어가지고 좀 그렇게 된 게 뭐, 네. 이번 주, 저번 주? 저번 주에 뭐 한 계산입니다. 아, 이게 뭔가 그 저는 지금 약간 사실 그 상황분포 그쪽은 약간 아직 관심을 좀 못 쏟고 있고 가장 궁금한 거는 왜 이게 왜 그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가 그 유만한 매트릭이 되냐는 건데 그 맞아요. 뭔가 그 저도 K 다이버전스를 쓰면 뭔가 될 것 같긴 한데 굳이 약간 인베딩 하지 않고 어떻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그 부분이 잘 안 와닿고 또 이제 그 저희가 그거 봤었잖아요. 그 뭐지 그 상반평면 그 H로 썼던 상반평면인데 이제 네. 네, 거기에서 그 포항카레 매트릭이 주어진 그래서 약간 그거랑은 또 어떻게 이어지는 건지가 음, 좀 네, 제일 그거더라고요. 저도 이제 사실 음, 좀 그 부분이 제일 그거합니다. 실제로 가장 사실 앞에 부분까지는 그 접벡터로 이제 내적을 만들어서 리만 매트릭을 구한다는 것까지는 납득이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데 익스펙테이션 대체 뭐냐? 사실 거기가 이제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불편한 지점이 딱 그런 지점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내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평균 저희가 EXY를 이제 사실 계산하는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 아, 네네. 네, 리만 매트릭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 실제로 그러네요. XY에다가 이제 익스펙테이션을 씌운 거면은 실제로는 이제 음수인 저희가 옛날에 거니까. 네, 연희수에서 봤던 것처럼 내적처럼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내적을 지금 두 개 쓰고 있다는 얘긴가? 약간 또 그거는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또 이상하잖아요. 또 그것도 막 완전히 그냥 속이 뻥 뚫리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어떻게 이거를 해소할 수가 있을까? 사실 좀 그런 느낌이 나왔습니다. 네, 이동 선생님은 약간 괜찮으신가요? 그 이제 저벡터의 매적으로 리만 매트릭을 만든다는 거는? 벡터의 내적, 저 벡터의 내적이요. 네네. 거기에서 네, 그 부분은 저벡터에서 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아까 그 사실 그 구 예시에서 보여주셨듯이 약간 그런 것도 좀 와닿는 것 같고. 음. 유상 선생님은 저도, 어떠신가요? 저는 딱 FIM까지만 계산을 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어, 공유를 해드릴게요. 어, 더- 좀 더럽지만, 제 생각에는 그 계산 과정은 선생님들이 하신 거랑 똑같아요. 네. 네, 제가 받은 개인적인 감상은 FIM 얘를 내적으로 그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우선 포지티브 데피니트라는 걸 확인을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내적 같은 경우를 보통 곱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네. 네. 그랬을 때, 조금 기본적인 유클리디안 거리와는 다르구나, 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아직은 그 이상은 현재로선 좀, 음.
그래서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에는 파라미터라이제이션을 바꾸게 되면은 아까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자코비안이 양쪽에 붙어서 2차 형식을 만들어내는 형태다 보니까 이제 그 뭔가 저희가 그 삼형대 수학에서 약간 고유가 분해하면 나오는 것처럼 가장 좀 내추럴한 폼이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가우시안 컬베이처를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걸리긴 해요. 솔직히. 이제, 내가, 사실 FIM이나 뭐, 아니면 구에서 리만 매트릭을 구하든, 가우시안 컬베이처 혹은 곡률에 관련돼서 쓴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약간,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곡률 나온 게, 가우스 곡률이 0이 되도록 하는 브래그만 다이버전스를 선택해서 잡는 것에 대한 거를 공부하라고 여기 이전에 코멘트 주신 거 지금 보고 있는데 아마 음, 그 가우시안 커버처가 상수로 나오는 거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고 여기 보니까 음, 0이 되는 거에는 또 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가우시안 커버처가 0이면 평면은 맞아요. 아닌데 예, 평면 아닌가요? 약간 되게 평면 아닐 직관적으로는 평면 아닐 아, 수도 있을 거예요. 실린더가 0이죠. 원통 그렇네요. 같은 네. 거에서는 네. 네. 약간, 네, 어떤 느낌인지 네, 알겠습니다. 뭐지 약간 약간 높이 방향으로 하면 그게 그 음, 곡률이 0이 나와가지고 0이 된다. 쪽 방향이, 네, 그러면은 어떤 결국에는 것들. 적어도 한 방향이 플랫하다는 거지, 모든 방향이 다 플랫하다는 거를 잡아내는 그 값은 아니었네요. 예,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네, 어쨌든 그 최대 곱하기 최소니까 네. 네, 둘 중 한쪽만, 하나만 0이 되는. 음, 그렇게 되면은 그 푸앙카레 메트릭 이런 게 사실 말 한 장 모양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음수 하나 양수 하나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간 말 한 장 모양 음수 마이너스 1로 나오나 봐요. 약간 이제 그 말 한 장에서 가장 크리티컬 포인트는 이렇게도 있고 이제 이렇게도 네네. 있으니까 딱 거기가 1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사실 왜 상수곡률 마이너스 1이면 저런 모양이 나오는지 좀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납득이 되네요. 9는 되게 좀 그래도 납득이 되거든요. 어느 한쪽의 곡률이 뭐 R분의 1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쭉 따라가다 계속 돈다는 거다 보니까 이제 오케이 오케이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약간 지금 또 좀 불편했던 게 네, 아까 정승인 선생님께서 그 KL 다이버전스에 대한 네, 해시안이 이제 그걸로 나왔잖아요. 네,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으로 나왔는데, 근데 네, 사실 제가 계산했던 바에 따르면 그냥 스코어 펑션의 그 베리언스도 이제 똑같이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리고 음, 이제 그게 다시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의 해시안이 되고. 근데 사실 약간 여기서 제일 안 와닿았던 건 로그 라이클리후드랑 그 케어 다이버전스는 엄연히 다른 건데, 음. 이게 케일 다이버전스가 약간 점근적으로 그러면 한 점에서 같아질 때는 로그라이크랑 같은 건가? 아, 네, 이게 왜 뭔가 둘 다 어쨌든 해시안으로 나오는데 왜 그렇게 네. 되나 하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약간 좀 의문인 게 그때 스코어 펑션의 베리언스가 그 피처 인포메이션으로 나오는 거였죠. 네네, 그거를 정의로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쵸.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약간 방금 헷갈렸던 게 그 스코어 펑션은 1차 미분이 이미 된 거잖아요. 네, 그 1차 기울기죠. 그 로그라이크 음수의 네. 기울기가 되는 스코어 펑션이다.
네. 근데 이게 그럼 베리언스면은 그 미분된 게 두 개가 곱해진 거고. 그렇죠. 네, 베리언스면 결국에는 곱해진 모양이 될 테니까. 네. 또 KL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는 로그 라이클리후드 폼으로 적혀 있는데 이제 그래서 뭔가 차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뭐 로그 라이클리후드 기준으로 두 번 미분하면은 해시안이 된다고 하면은 1차 곱한 거랑 같다? 뭐 약간 이상하긴 하지만 아까 전에 그 보여주셨던 계산 중에 2의 마이너스에 이제 그 2차 미분한 거의 제곱 있었잖아요. 원 파라미터의 네네네. 피처 인포메이션에서 그런 센스로 생각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 뭐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약간 이거 계산하면서 좀 그 미분에 대한 그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 미분한 거랑 어떻게 한 번 미분한 거 곱한 게 같지? 약간 이 생각이 좀 보통은 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신기하긴 하네요. 결국 한 번 미분한 거랑 또 두 번 미분한 게 네. 같아지는 거니까. 한 그래서 번 미분 곱하면. 기호상으로는 기호상으로는 뭐 그냥 뭐 제곱이니까 편미분 앞에도 제곱 써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x제곱만 해도 한 번 1차 미분해서 같은 거 곱하면은 4x제곱이고 두 번 미분하면은 인데 사실 좀 그런 의문스러운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에 아예 뮤가 없는 것도 조금 전 계산해놓고서 좀 신기했습니다. 그게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디스코드에 올려놨지만 뮤가 변하는 거는 그 분포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포가 평행 이동만 하잖아요. 네네. 정규 분포를 생각하면 뭔가 그거랑 대응되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은 암각 그래서 없습니다. 네. 저희가 그 기리산오프 정리할 때도 그때 약간 라돈니코딤으로 만들었을 때도 이제 평균을 변하는 확률 증가 측도는 있었는데 분산이 다른 경우에서는 한쪽 방향으로 안 됐었잖아요. 그때 네, 이제 네. 주사위가 면이 12개인 거를 6개로 할 수 있어도 6개를 12개로 만들 수 없다. 네, 그런 네. 것들과 관련이 약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의미에서 약간 정보가 좀 다르다던가 약간 그런 것들과 또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듭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거 여기 R3로 임베딩 했을 때 리마니안 매트릭 계산하려고 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그 기대값을 취하기 전 형태를 제가 구했었는데 네. 기대값을 취하기 전에도 보면 그 뮤가 없네요. 음, 그래서 약간 그 위치 모수라고 부르는 것들이 좀 그런 건가 싶긴 하네요. 저는 귀찮아서 그냥 바로 냈다 씌워버렸군요. 이동성이 계산을 잠깐 봐야겠네요. 그때 기대값, 네. 음. 음, 그러면은 좀 어떤 거를 보면 좋을까요? 약간 왜 뭐 리만 왜 이제 적벡터 구한 다음에 평균을 씌우냐? 아니면은 이제 그 포항칼의 상만 평면을 보느냐? 뭐 약간 얘기는 좀 궁금한 것들은 각자 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화이트보드를 켜고 네. 음, 약간 어떤 걸 좀 같이 봐야 할까 저도 음. 고민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EM 알고리즘 이거를 지금 이제 보기 시작은 했어요. 아직까지는 그냥 통계학적인 맥락 쪽만 보긴 했는데, 음, 아마 다음 주에 또 하게 되면은 본 거를 있으면은 말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교수님이 주신 그 가우시안 커버처 from the first fundamental form 그 금융팀이라고 적혀 있는 문서에 네네. 그거 보면은 뭐 디터미넌트를 3 by 3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보면서 뭐지 이건? 아, 왜 여기는 칸이 3칸이야? 3 by 3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게요. 이게, 어, 이거 그거일 것 같긴 한데, 그 직교가 아닐 때에 대한 일반화된 아, 공식이니까, 네. 그렇네요. 여기가 뒤에 있는 디터미넌트가 빵돼 버리면은 근데 저희가 했던 네. 거와 비슷한 계산이 나오네요. 그러면은 F도 어차피 0이니까 사라지는구나. 그렇네요. 외재적 계산, 내재적 계산 보고 싶으면은 한번 금융팀의 그거의 마지막만 볼까요? 5장? 5번째 거? 약간 그러면 그래도 뭔가를 적어 주신 것 같은데, 음, 뭔가 GPT 돌린 것 같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뭐 한국어랑 영어가 좀 섞여 있는 그런 게 네, 있긴 한데, 네. 근데 뭐 어차피 내용 검수하시고 주셨으니까 상관없긴 네. 하고, 네. 약간 궁금해요. 제미나이는 이런 거 못하는 것 같은데, 약간 GPT는 이런 게 되나? 약간 싶은데. 제가 그 대학생 재미나이 무료 신청을 놓쳐가지고, 그거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GPT로 갈아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퍼플렉시티가 다시 하더라고요. 어, 근데 또 그 퍼플렉시티는 검색용이어서 이번에는 뒤지지 성능은 말지. 네, 아쉬운데. 그리고 그 약간 또 의문이 가는 게 되게 그 구면은 아까 그 정승희 선생님께서 그냥 그 직교좌표계에서 반구했을 때는 x, y, 뭐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했을 때는 또 이것도 똑같이 일일이 남았는데 네, 또 구면은 되게 이렇게 그 각도를 통해서 그 구면좌표계에서 하니까 되게 잘 되잖아요. 이렇게 네, 하면 저희가 원하는 그 나오니까 그럼 뭔가 이 그 로그라이크 디오드 그것도 요거에 해당하는 네, 잘 맞는 어떤 네, 임베딩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맞아요. 약간 근데 사실 그 이미 저희가 보고 있는 그 세팅 FIM이 나오는 그 세팅 자체가 약간 구면처럼 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보면은 그 J 트랜스포즈 J 내용이 생각가 들어가면 되는군요. 네. 그 무엇을 이어가겠어? 네, 제 여기 트랜스포즈 J가 다음 이쪽 네, 야코비안 매트릭스를 네. 하면은 근데 제가 좀 이상했던 거는 저도 이제 야코 매트릭스 9에서 하니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세팅 이렇게 잡은 거에 XY로 잡았을 때에다가 이제 P랑 세타로 변환시켜가지고 이제 자코비 매트릭스를 하니까 이제 실제로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거를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걸 얻을 수 있었는데 근데 그러면은 방금 이동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가 뭐 바꾸는 야코 매트릭스가 있나 하면은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뭐지? 약간 왜 9는 1이 사라지고 왜
이제 FIM은 또 안 되는 거야. 약간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다음에 음, 이런 표현이 되게 외재적 계산이 내재적 정의와 합치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냐, 사실. 전 계속 이게 합치? 합치한다고? 여기 이제 그 나중에 적절한 매장을 발견하면 나도 아, 떨어진다는데 이 노가다의 산물인가 보네요. 이게 또. 발견을 아, 못해서. 그렇구나. 네. 이게 약간 뭔가 수학적으로 약간 이제 미분 방정식 풀듯이 딱 이제 어떠한 형태가 딱 나오는 줄 알았는데 각자 계산하고 이제 합치되는 외재적 계산을 찾는 약간 그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긴 드네요. 그러니까 저 구를 어떻게 찾았길래 저도 그게 제일 궁금하긴 했는데, 야, 구는 저걸 어떻게 구면적 찾았, 표계가 있으니까 쓱 예, 갖고 온 예, 것 같기도 합니다. 예. 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저는 좀 궁금한 거는 그럼 처음부터 내재적 계산을 할 수 있냐? 약간 이 생각이 좀 들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어떤 그 파라미터로 어떤 매니폴드를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제 결국에는 내가 계산을 할 때는 결국 R3 힘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어떻게 모르는 매니폴드를 이제 처음 발견해서 막 해보면은. 근데 계산을 할 때 R3 네. 안 빌리고 그냥 네. 바로 피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 가지고 내적 구해갖고 그 내적 정의할 수 있잖아요. 피셔 인포 음, 매트릭스가 딱 있으면은, 예. 그걸로 음, 내적이 정의가 되면 그 곡률 계산 다 끝나죠. 그런 느낌으로. 예,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저는 지금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네, 쓴다고 해보면, 그 저희가 그 계산해봤을 때 약간 이런 식의 성립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E의 식을 좀 컨닝을, E의 U랑 B가 있었는데, 네, 뭐 뮤로 바꾸고, G의 D, 뭐 이런 식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G라는 게 뭐, 되면 이제 여기서 DS라는 거는 그 로그 라이클리후드 공면에서의 약간 그 미소 변화가 될 텐데, 네. 그러면 음, 그래서 제 약간 의심이 DS가 어떻게 그 케일 다이버전스로 이어질 것 같다는 좀 일단 의심이 있고요. 네, 저도 방금 딱 적어주시니까. 근데 여기가 실제로 제곱이 되는 걸 생각하면은 이제 교수님이 제곱이죠, 네네. 네, 거리의 제곱, KL 다이버스 어쩌고 했던 게 네네. 그게 여기일 있었는데. 것 같은데, 네. 우선 E는 기호를 어떻게 적어야 되지? 네네. 사실 뭐 요거잖아요. 네. 이거일 텐데, 그럼 우선 그 약간 만약에 저희가 다 안다고 가정하고 네. 하면 나올까요? 어떤 그러면은 말이냐면, 네네. 네, 약간 저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해시안 그 KR 다이버전스를 이제 해시안 매트릭스를 구해서 FIM이 되는 거는 확인했잖아요. 그럼 반대로 FIM을 통해서 해시안 그 KR 다이버전스를 복구할 수 있을까? 라는 지금 말씀이신가요? 네, 약간 약간 그런, 네,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맞다면 이렇게 가겠죠. 음, 그다음에 아는 것 좀 적어보면 이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L 다이버전스 시기. 제가 두 정규분포일 때 KR 다이버전스씩 적어드릴게요. 아, 네. 예, 그 결론만 보면은 로그 시그마 1, 2에 이 시그마 순서가 바뀌었네. 2, 1에 이제 아, 앞에 거가 이제 뮤트와 시그마 2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약간 그 세팅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냐면, 일단 첫 번째로 뮤트가 뮤1 더하기 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은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는 이제 뭐 평균은 같고 분산만 다르고. 약간 방향도 함수처럼 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시그마 1에 네네. 시그마는. 좋은데요? 이 경우에는 왜 1이니까 0 나올 거고, 더하기
그리고 어, 어, 근사는 뭔가 애매한데. 음, 2분의 네. 그래도 뭐, 그러면은, 진짜 비슷하게 D뮤, 어, 근데 분산은 어차피 근데 시그마 원 주변에서의 이제 이동을 관찰하는 거니까, 네네. 네. 두 번째 아래 있는 것도 해봐야겠네요. 뭐 아래 있는 거는 깔끔하게 안 돼가지고 아, 그래서 분산이 일단, 애매하다고 한 건가요? 아, 그렇네요. 음, 일단 뭔가 뒤에 항은 죽을 거고 뭐 앞에 항이 일단 해보면 돼. 근데, 그 더하기 이거 이쁘게 안 돼요? 이거 근데 앞에 거 시그마 원으로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분리시킨 건가요? 네? 아 근데 그 앞에 거 대입하려면, 시그마 원 네, 하고 없어지 아래 있는 거를, 아래 잠시만요. 아래군요. 그러면 그러면 뭔가 잘못 준 것 같은. 반대로 줘야 했나? 근데 반대로, 근데 반대로 주면 좀 반대로 줘도 의미가, 사실 모양이 네, 좋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시그마 1을 시그마 2에다 표현하면 그것도 좀 사실 이게 또 KR 다이버전스가 대칭성이 깨지다 보니까 약간 반대로 주면 또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그러게요. 이 깔끔하게, 우선 뭐 첫 번째 거 먼저 보면 네. 이게 어 일단 디세타가 0이 되니까 근데 뭔가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이 약간 이 2분의 1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뭐, 이 KR 네. 다이버전스를 계산 잘못했나? 음, 왜냐면은 그 분산이 같으면은 뮤1, 뮤2에 상관없이 2분의 1이 일단 붙어서 나온다는 거니까. 심지어 그러게요. 뮤1, 뮤2가 같아도 2분의 1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유원 뮤투가 같아도 그렇죠. 아
이거 잠깐만 재민한테 물어볼까요? 왜 이렇게 나오지? 일본 테일 다이버전스가 로그 라이클리후드에서의 거리가 아닌가? 어, 거리는 정확히 아니에요. 이 시메트릭은 아니니까. 네네. 근데 약간 아, 여기서 아, 아예 근데, 다른 쪽인가? 거리의 제곱이라 음. 그랬으니까, 근데 거리 제곱처럼 쓰인다고 했으니까 쓰인다고 했으니까 2분의 1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뭔가 제곱하는 느낌으로 생각하면은, 제가 재민아이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 테일 다이버전스 공식에 여기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간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마이너스인가요? 잠시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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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제가 빼먹었네요. 아, 네, 원래 들어가요. 아, 네, 제가 빼먹었어요. 어차피 미분할 때는 그 여기 마이너스 지워지니까, 2분의 1이 붙는군요.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 없어지고. 하고, 그럼 이게 의미하는 바는 그 평균에서만 차이가 있는 분포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실제 거기 그 로그라이크류도 공면에서는 이제 스케일 다이버전스의 두 배만큼 이동한다. 그렇네요. 네. 아래 있는 것도 비슷하게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 이게 참, 네, 좋아요. 가 돼 있었다. 음. 음, 아, 음. 이게 앞에 제가 의미를 반대로 알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가는 건가 봐요. Q에서 P로. 그런가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뭐 위에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그러니까 이제, 어, 귀찮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아, 뮤2. 시그마 2에서 여기가 이제 시그마 뮤1 시그마 1 이렇게 되는. 그러면은 위에 있는 거는 어차피 이게 대칭이니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 이렇게 적어야 될 것 같아요. D U 마찬가지로 아래도 여기는 상관은 없고 이렇게 적으면은 뭐 그렇다고 예쁜 건 아닌데 그래도 아까 전보다는 보기 편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차피 D는 빵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물론 여전히 그래도 하나 지울 수 있는 건 생겼네요. 아, 그 2분의 1. 네. 어, 음. 위에서 위 거를 잠깐 좀 이로 수정하면 이제 위에 있는 거와 비슷한 게 하나 나왔는데 이제 여기가 이제 문제가 되는 텀이네요. 앞에 있는 이 로그가. 아, 약간 제가 약간 요거를 네. 이런 시도를 하게 된 그 배경이 약간 요런 게 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요거를 이제 요걸로 근사한다고 치면 1 플러스 x니까 네. 더하기 뭐 요게 0으로 가는 게 아닐까. 1차 미분이 0이 나오긴 하니까요. 어, 음. 그래서 여기 뭔가 그 근사했다는 게 이런 의미에서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또 뭔가 근데 어색한데. 그러면은 근데 그러면은 이 2가 있어야 되는데 곱하기 2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그러니까 없어
지는 거 뭔가 이상하긴 해도 그래도 그러게 뭐 오케이일 수 이가 있는데 없네. 네, 약간 두 배가 되는 부분이 아, 실수했습니다. 여기가 이거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이렇게 바로 일일이 지우면은 안 되고 전개를 해서 지워야 되니까요. 그러네요. 그러면 요것도 지우고 검은색으로 통일합시다. 그러면은 1은 날라가고 2 곱하기니까 뒤에 시그마 1, 시그마 2에 제 뒤에 시그마 1, 시그마 2의 제곱에 2분의 1 뭐 이렇게 있겠네요. 이거는 2차 미분이 아니라 1차 미분의 제곱이구나. 음, 어, 근데 위에서도 어차피 섞어서 썼으니까 상관없지 않을까요? 위에서도 생각해보면은 d 뮤의 제곱인 건데 그냥 쿨하게 d 뮤 제곱으로 적은 것과 같이 그렇죠. 예. 네. 네. 근데 그래도 여전히 그게 부족하긴 해요. 그 네. 어차피 제가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d 시그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뭐 진짜 애매하긴 한데 d 시그마가 0으로 가면은 어차피 얘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뭐죠? 그냥 1 플러스 x니까 그냥 x니까 이제 d 시그마 뭐 시그마 2 d 시그마 시그마 2 뭐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여기가 이제 없어지는 고 이제 얘가 남는다고 쳐도 이렇게 된다고 쳐도 이게 아니죠. 여기 얘기가 붙어야죠. 그래도 이 2는 t는 2에서 1로 음, 근사를 어떻게 했겠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1일 나오고 뭐 시그마 제곱 있으니까 사실 아이소메트리긴 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실제로 이렇게 그냥 냅다 넣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리고 음, 그래서 옛날에 그 이토적분 할 때도 뭔가 실수로 냅다 넣으면은 오류가 생겼던 것처럼 뭔가 이차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차항이 앞에 있는 제곱이 뭔가 잘 돼서 이가 앞으로 딱 튀어나오면은 오케이 이거 같긴 한데 음 이제 음,
KL 다이버전스에서 해시아 매트릭스를 구했을 때는 이제 앞에 있는 뭐 미분하고 그랬으니까 개수가 딱 튀어나오면서 이제 음 됐는데 사용식으로. 사실 이게 2차니까. 음, 맞나. 약간 리미트 같은 걸 씌워서 해봐야 되나? 근데 그러면 그냥 미분하는 거니까 음, KL 미분의 2도 붙으면 안 될 텐데요. 이게, 음, 제 생각에는 일단 오늘 스터디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